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원본만 읽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해설한 그런 책을 읽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설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해설서를 쓰셨고, 근데 저는 이제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요 책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을 아직까지 읽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이 책을 접하게 됐으니 천만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금강경이라고 하면 불교책 아니야?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철학서다, 또는 우리 심리학 책 많이 보잖아요.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 훨씬 나은 그런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무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무아가 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감정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처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잖아요. 자, 시타르타가 이제 세상에 나서 자라면서 뭔가 그 거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여러 관찰을 해보고 사색에 잠겨봐도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일생의 그 시타르타의 화두가 되는 거죠.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자,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이제 감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사실 그게 어떤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슬프거나 누구를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갖고 또 뭐 어떤 치욕스러운 경험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감정이 이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 시타르타는 이 감정이라는 게 공하다, 그러니까 허상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 현대 뇌과학의 관점으로 봐도 이 감정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경계, 신경회로의 각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우리 뇌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하는 것이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무언가의 전자파 같은 게 어떠한 패턴으로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라는 허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그 실제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억들을 저장하고 막 재분류하고 카테고리화 하면서 뭐 네이밍도 붙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게 이제 나라는 그런 관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개념을 막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실제가 없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이제 실제가 없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언어로만 말씀을 드리면 말장난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없어? 그런데 이제 곰곰이 금강경도 읽으면서 사색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사색의 바탕에는 또 현대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자론이라든가 어떤 뇌과학의 결과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고 여러 다양한 복잡한 감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다
꿈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만드는 상,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집을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해석이 어떤 개념이라든가 대상을 분별하는 그런 집을 계속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을 만들고 분별심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정된 상,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죠. 타인에게 있어서도 이러이러해야 한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평생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마음이 집을 지은, 그러니까 원래 공한 것인데 허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별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만드는 여러 이미지, 상, 개념, 분별심, 이런 것들도 다 공한 것이죠.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일체의 상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아마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올 선생님의 금강경도 간단한 책 소개만 봤거든요. 책 속에 이런 내용을 참고해 보게 됐어요. 뭐냐면 그 산상수훈,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도올 선생님이 평생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뭡니까? 무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체의 상이 헛된 것임을 아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아닌가, 이런 인사이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상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면서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 모든 일체의 상이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곰곰이 사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상은 이제 나에 대한 관념이 되는 거죠.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고, 그리고 인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체가 있다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갖는 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중생상은 성인과 중생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런 고정관념, 뭔가 우월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자상은 생명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 같은 허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책을 읽게 됐는데, 아니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이런 인사이트 적용을 해보게 됐는데,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개념을 접하고 그거를 다른 영역에 확장해보는,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